네, 오늘은 마이너스 통장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거의 한 14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알게 된 것들, 네, 노하우들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개설하면 없애기 힘들다는 거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도 안에서는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즉슨 중도 상환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런데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금리가 높은데요.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 리스크가 높죠. 이제 은행에는 이제 한도 대출과 건별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건별 대출은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네, 뭐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라든가 대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리스크인 거죠, 일종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회비용이 발생해요. 네. 이게 한도 대출이라고 하면은 그 한도가 일단 대출로 다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못 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은 언제든지 그거를 빌려줘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또 관리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보통 0.5에서 1%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그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한도 대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금리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변동금리거든요.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중금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가산금리를 더해서 이제 대출 이율이 정해지죠. 제가 초창기에 쓸 때는 이제 5%가 훨씬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3% 미만으로 신용대출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신용등급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등급이 가장 중요해요.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때에는 통장을 만들 때에는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카드 현금 서비스 같은 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일 있다면은 얼른 이제 없애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10년 전에 주거래 은행에서 한 6% 정도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나올 때 다른 은행에 갔더니 추가로 대출을 받는데 1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마다 네, 대출 금리가 다르다는 거 유의를 하시고 여러 은행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꼭 주거래 은행이 제일 싼 것도 아니에요. 주거래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두세 군데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우대가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 몇 가지 은행에서 제한하는 이제 상품들에 가입을 하면은 또는 카드를 만들면은 금리 우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면은 한 마이너스 1%까지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한도입니다. 대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임금 소득자 같은 경우, 저 같은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봉 기준이 되죠. 그래서 증빙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은행에 대출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일정 재직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재직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출 한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등급이에요. 신용등급에 따라 이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100% 나올 수도 있고, 150% 나올 수도 있고, 200%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높으면은 본인 연봉의 뭐 150%, 100, 200%까지 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은행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은행은
연봉이 100% 줄 수도 있고 어떤 은행은 연봉이 2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인터넷에 서치해 보니까 최근 기준으로 한 200%에서 한 300%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요.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한도가 늘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고 또 다른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2금융권 가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이게 보니까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또 대출 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00%라고 하면은 한 은행에서 저한테 300%를 한꺼번에 해줄 수는 없는 거죠. 한 은행에서는 이제 뭐 100%까지 저의 연봉까지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은행 가면은 제가 아직 200% 남아 있으니까 그중 200% 중에 100%를 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 거죠. 자, 참고로 한 곳에서 그 최대 금액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게 되면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5억 넘는 금액을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이자입니다. 이자는 한 달에 한 번 나갑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일에 대출 금액이 제일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매일 이자를 합산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가져가요. 그런데 이게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대출이 있으면은 그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오늘 뭐 1,000만 원 잠깐 쓰고 뭐 1시간 정도 있다 넣었다. 그래도 1,000만 원에 대한 하루 이자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장은 1년에 한 번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제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새로운 조건으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뭐 금리 우대라든가 뭐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기에 연장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었다고 신용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신용 등급을 좋게 유지를 해야 만기가 도래한 1년 후에 또 좋은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 같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 퇴사하면 마이너스 통장 유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이너스 통장을 못 만들게 됐을 때 퇴직하면서 그때 내가 직장을 이제 떠나게 되는구나, 그거를 절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월 복리예요. 그래서 이자가 붙어서 점점 늘어나게 되죠. 1,000만 원 제가 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 달에 이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자는 원금에 이자가 붙은 금액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또 나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갚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게 되면 월 복리 때문에 눈덩이처럼 계속 대출 금액이 늘어나니까요.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출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100원도 안 썼다고 해도 저한테는 1억이라는 대출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은행에 가서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어떤 대출을 받든 간에 그 1억이라는 한도만큼 대출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출 받을 때 그 한도만큼 대출이 잡혀 있다는 거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1년 후 만기에 연장을 안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안 쓸 생각이라면은 쓴 금액을 마이너스 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해지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해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만기가 돼서 마이너스 통장이 끝났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연체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 용도를 확인하거나 증빙을 요구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 구입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거를 제한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한이 최대한 적은 곳을 이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마이너스 통장 개설할 때 뭐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제가 볼 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편리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편리함이 양날의 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네, 개설과 운영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다소 신용대출보다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높은 금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월 복리라는 거 주의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건 뭐 소소한 건데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은 돈이 생겼을 때 어디에 저축해야 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생기면은 그냥 마이너스 통장에 집어넣으면 되더라고요. 네, 뭐 이게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좋은 통장이에요. 근데 마음의 관리를 잘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